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댓글 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침 시간에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아침에 다들 뭐 출근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방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댓글 주신 분에 대한 그 감사 인사는 마감 시황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밤에 미정씨입니다.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기술주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두 가지 걱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준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 0.5포인트 이상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우려감 하나 하고,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민간인 학살 이런 걸로 해서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아주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푸틴의 성향이라든가 비교해 봤을 때 전쟁이 좀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미정시 하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연준의 한 당국자가, 연준 의장이 아니고 연준의 한 당국자가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5월에 공격적으로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0.5포인트 정도로 급격한 인상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게 된 거예요. 대놓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새벽에 몇 번 일어나서 봤는데 들어 올리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흘러내린 게 아니고,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려갈 것 같은데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난감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죠? 미정시의 흐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긴 했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5월에 인상하는데 지금 아니죠. 오늘 며칠이 4월 6일이죠. 가시권에 들어왔네요. 벌써. 그러니까 보통 한 4월 중순부터 이게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3월달에 금리 인상할 때 2월 중순쯤부터 반영이 돼갖고 증시가 내려오는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 중순 여기쯤이죠. 이 내려오는 게 금리 인상 우려감 쪽으로 해서 내려왔고, 그 다음 요 정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바람에 더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느낌상 지난번 금리 인상 때를 보면 3월달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2월 중순쯤까지, 1월달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는데 2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 그래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한 4월 한 중순쯤, 다음 주쯤부터 빠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작용하면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0.25포인트 상승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악재가 아닌데, 0.5포인트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급격하게 올리는 거니까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4월 6일이 돼버리니까요. 이번 주 지난 다음 주부터는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로 들어올리기보다는 지난번 미정시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빠지고 버틸려고 무지 애를 쓰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재료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채금리도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고, 지금 국채금리 한번 볼까요?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골치 아프게 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5까지 올라갔습니다. 2.55입니다. 이게 과거에 이때는 1.7 정도 나오면은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2.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연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과 금리와의 상관관계 이런 건 옛날에 배우긴 했는데 쥐뿔도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어쨌거나 얘가 수치가 올라지면은 10년물 국채금리 수치가 높아지니까 안 좋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높아지면 기술주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빅스텝 금리 인상할 거다 해버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게 2.25인가 뭐 이렇게 있다가 2.5로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다 팔아버렸어, 내려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금리 인상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 하나가 작용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봐야 될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그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반격을 해가지고 지금 동부 쪽 돈바스크인가 그쪽하고 남부 쪽하고 여기가 지금 러시아가 그 어느 정도 전쟁 그 전력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쪽 우위를 가지고 있어갖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뭐 협상이 돼버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그 러시아한테 점령당했던 지역을 회복하고 보니까 민간인들이 그 총살돼 갖고 매장된 이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성이 제가 봤을 때 그 저항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 기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타협보기보다는 복수한다는 이런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 독일로부터도 점령당했고 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복수하려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러시아가 키우 수도 쪽을 공격하던 걸 다 빼가지고 그 병력을 남부 쪽하고 동부 쪽에 집중 공격을 하는 이 모양으로 지금 해가 와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동부와 남부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우크라이나가 다 회복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혔던 도로도 다시 연결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서방에서 지원받는 막대한 무기하고 그다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이제 분노에 찬 국민들의 어떤 참전 그리고 그 뭐 노획했던 장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탱크를 뭐 몇백 대씩이나 러시아가 레벨로 도망가보는 바람에 그런 거 좀 수리해가지고 지금 탱크뿐만이 아니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계속 지금 그 충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서방의 무기 지원에 그런 탱크라든가 이런 그 재래식 무기들 포함해가지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전투 의지 여기다가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이건 대회도 지금 거기 가 있죠. 그 어제도 봤는데 우리 아들도 거기 외교부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외교부에다가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싶다. 나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인데 참전하고 싶다. 가능하냐? 이걸 문의하는 한국의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당히 그 희망적인 게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세대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희 세대는 적으로부터 북한이 공격해오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방한다는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내가 나서서 공격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느낌으로 가지기에 제 아들들은 느낌이 불의를 보면 그 내가 공격을 안 받아도 나서갖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들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제가 분석이 저 아들 둘인데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 어떤 면에서 우리 세대가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대한민국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감히 50대의 중년 아저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그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원군들이 만약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막대한 서방의 미국이나 그 최첨단 장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그 돈바스크하고 이쪽에 집중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의 뒤통수를 치게 됐을 때 러시아군이 대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걱정하느냐면 러시아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남부를 점령해갖고 휴전 협상해갖고 끝했으면은 가장 그나마 좀 그 전 세계적인 경제를 봤을 때 괜찮은데 우크라이나가 반격해가지고 러시아군이 물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가 된 걱정이라는 얘기죠. 쫓겨날 때 그냥 도망가겠느냐는 겁니다. 화학무기라든가 소형 핵무기 이런 걸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쟁 영상이 3차 대전 쪽의 어떤 위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금리 인상 우려가면 이미 가시권이 들어왔다고 봐야 돼. 이미 한번 꺾여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은 5월달에 0.5% 인상한다 그러는데 4월달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미 많이 올라와서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위로 덜 올리려고 무지 노력했는데도 못 끌어올리는 이런 압박감 가지는 데다가 여기서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좀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밑으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다시 정리하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는 대충 요 정도 선 여기서 그냥 그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요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심각한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있다. 이건 안 일어나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혹시 일어나면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일단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나스닥 빠진 게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급락하는 이런 모습 상황까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악재 같은 게 반응이 추가로 된다면 많이 빠질 것도 염려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매매하는 종목에 대한 다른 종목은 별로 뭐 말씀드리고 시장이 꺾일 때는 다른 종목 이야기할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특징주가요. 자, 화성밸브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밸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철관, 철관, 딱 이름이 딱 철관이죠. 그 다음, 뉴보텍 이거는 저걸 겁니다. 아마, 상하수도 간에 PVC로 된 파이프 하는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이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수도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장기 사용, 오랫동안 사용했는 상수관로 3,000km, 엄청나게 긴 거리죠. 이 파이프를 교체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주철과 같은 이런 데가 이제 굵은 파이프가 되겠죠. 도로 밑에 있는 큰 파이프 이쪽이 될 거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개별 주택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아마 PVC 파이프라 갖고 연결된 이런 쪽일 겁니다. 제가 상수도 잘 모르는데 느낌상.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상수도가 설치한다면 이쪽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하고 올라갔는데 움직임이 벌써 이틀 전부터 움직였어요. 보면 뉴보텍 움직인 게 어제 아니고 그 전날 상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정 받았고 이 재료가 다시 한 번 더 밀어 올리려고 지금 재료가 떴다. 그래서 이 재료 부분이 오늘 시장에 모일 것 같고, 마찬가지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갭 떠가지고 대부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돈이 몰릴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신호는 남북경협인데 댓글에 어제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한미연합훈련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이 말, 우리는 남조선은 겨냥에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이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측 신호는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200만 원 이거는 그냥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보유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럼 T플렉스인데 이걸 지금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 500만원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밤에 미정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해가지고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정시가 하락했다면 T플렉스가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이 국제유가가 약간 내려왔어요. WTI가 105달러 하다가 101달러로 102달러로 약간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장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지금 T플렉스가 니켈로 올라가기는 좀 벅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재료가 만약 맞아떨어졌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증시가 급락했다면 급등도 기대해 볼 만한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500만원대 비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쉽진 않은 날이 될 것 같고, 약간 희망적인 거는 이 파이프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주철관이 상수도 관인데 이 하이스틸도 보면 시간에서 한 6%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주철관이 올라가니까 하이스틸은 이 금속 관련한, 그러니까 철강 관련한 호재를 해갖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 조정 받았는데 이게 한국주철관이 만약 급등하면, 동양철관 이런 종목이 급등하면은 이 투자자들이 철관이 올라간다 그러면 철강 관련주들이 오르는갑다 싶어갖고 철강 관련주의 대장은 하이스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T플렉스도 니켈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할 생각이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은 매매를 단타로 그냥 하고, 특별하게 뭐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신호는 보유하고 T플렉스는 단타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대충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침 방송 시간은 길면 안 되는데 일단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도 쉽지 않은 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아침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